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인상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을 한 것은 1994년 11월 이후로 28년 만이죠. 6월 10일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급등하면서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했고, 7월 FOMC에서도 50bp 혹은 75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때려잡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죠. 연준은 성명을 통해 금리는 계속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적기를 놓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 연준은 못 믿겠다는 분위기인데 결론적으로 연준이 저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 채권, 주식, 가상화폐 등 세계 금융시장이 급락하면서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준 의원들도 이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70%도 내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에만 몰빵하고 주가가 오르길 기도하기보다는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미국 국채에 특히나 관심이 필요하죠. 미국 국채 투자 관련해서는 제 채널에 40년 만에 매수 타이밍, 미국 주식 ETF 2개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최고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 장기 채권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합니다. 이건 예금이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채권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자본 이득이나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경제 성장률은 낮은데 인플레이션도 낮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는 과연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주식시장보다 더 심각하게 빠져서 40년 만에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채권 투자에 있어 인플레이션은 최고의 적입니다. 물론 채권 중에도 물가에 따라 움직이는 팁스라는 물가 연동 채권도 있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 원자재와 함께 투자하기 정말 좋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것 같으면 물가 연동 채권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면 되지만, 연준이 저렇게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미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팁스나 원자재에 섣불리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낮고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꼭 미국 채권을 일정 부분 내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낮은 시기에는 시장 변동성도 크고 기업들의 성장 기회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시기에는 주식이 최고입니다. 특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때, 마치 2020년과 2021년 같은 상황이 주식하기 정말 좋은 시기죠. 하지만 이런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걱정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고, 연준은 6월 75bp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연준이 목표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 지금과 같은 75bp 금리 인상이 아닌 25bp 베이비 스텝이나 혹은 완화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은 멈추고 결국 다시 하락 전환하겠죠. 다시 채권 이야기로 돌아와서 간단한 피셔 방정식 하나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율로 흔히 말하는 시장 금리입니다. 이를 조금 변형할 수 있는데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피셔 방정식을 이용해서 지금의 금리가 3%인데 인플레이션이 6%다? 그럼 실질 이자율은 3% 빼기 6%가 되니까 마이너스 3%가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6%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 금리가 3%라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3%를 손해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자산인 채권이나 주식보다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금리가 3%까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2%라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된다라면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한마디로 인플레가 좀 잡혀야 채권에 투자해 볼 만한 것이죠. 실제 채권 시장에서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경제 변수는 인플레이션 전망이죠. 장기적으로 명목 시장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야 지금과 같은 가파른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를 덜 올리거나 혹은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기 침체를 통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수요를 파괴해야 되고 수요를 파괴시키기 위해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그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지만 경기는 박살날 거라는 말이죠. 아무튼 조금 전에 채권 투자 최적의 타이밍은 시중의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본 이득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2% 이자를 주는 만기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시중금리가 1% 하락하면 내가 보유한 채권의 자본소득은 채권의 만기인 듀레이션 10년 곱하기 금리의 변동폭인 1%는 10%죠. 여기에 채권의 이자 수익 2%까지 더해서 12%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기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22% 수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1% 올라버리면 반대 상황이 되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이랄지라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와 채권의 관계는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이 올라가죠. 특히나 장기 국채에 투자할 때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 투자할 때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정말로 중요하죠. 채권과 금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은 금리 인상이 끝나고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걸로 기대될 때가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면 중앙은행도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는 멈추겠지만 이미 높아진 금리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고성장하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낮아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수치인 올해 말까지 3.4%까지 오른다면은 경기의 저성장 속에서 채권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저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3.5% 전후로는 꾸준히 미국 장기채권 ETF인 EDV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EDV 외에 TLT 역시 투자하기 정말 좋은 미국 장기채권 ETF입니다. 두 ETF는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 설명해놨으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을 채권으로 채워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같은 시장의 변동성을 잘 버텨내고 생존하다 보면은 또다시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 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들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원자재 가격. 둘째, 실업률. 셋째, 임금. 넷째, 경제 성장률. 다섯째, 환율. 여섯째, 주택 가격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인플레를 유발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고 환율은 자국 통화가 강해지면 인플레가 낮아지고 약해지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집니다. 나머지 원자재나 임금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주택 가격은 모두 상식적으로 높아지면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낮아지면은 인플레도 낮아집니다. 채권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꼭 더 많이 공부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